1940년 6월 21일 프랑스 콩피에뉴 숲. 한 낡은 기차 객차 안에서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항복 조인식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불과 6주 전만 해도 세계 최강의 육군을 자랑하던 프랑스가 독일 국방군 앞에서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바로 22년 전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패전 문서에 서명했던 바로 그 장소, 그 객차였다는 사실입니다. 히틀러는 의도적으로 과거의 치욕을 되갚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럽 대륙을 호령하던 대국 프랑스는 어떻게 단 6주 만에 무너졌을까요? 마지노선이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갖춘 나라가 왜 독일의 전격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20세기 최대의 군사적 참패, 프랑스 패망의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자 프랑스와 영국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8개월 동안 서부전선에서는 이상한 고요함이 지속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가짜 전쟁 또는 이상한 전쟁이라 부릅니다. 프랑스군은 마지노선 뒤에서, 독일군은 지크프리트선 뒤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대치만 할 뿐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자 550만 명의 동원 가능한 병력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마지노선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에 거액을 투자해 건설한 이 거대한 요새선은 독일 국경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철벽이었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벙커, 지하 터널, 포대, 대전차 장애물로 구성된 이 방어선은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노선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벨기에 국경지대가 방어선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벨기에가 중립국이었기에 그들의 영토에 방어선을 건설할 수 없었고, 프랑스 정부는 벨기에를 통한 독일의 침공은 제1차 세계대전처럼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창한 숲으로 뒤덮인 아르덴 지역은 전차가 통과할 수 없는 천혜의 장애물이라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프랑스의 첫 번째 오판이었습니다. 1940년 5월 12일 새벽, 역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이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동시에 침공한 것입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은 신속하게 벨기에로 진격했습니다. 독일군을 벨기에 평원에서 저지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최정예 기계화 부대들이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독일군 총참모부가 수개월에 걸쳐 준비한 정교한 미끼였습니다. 벨기에 침공은 연합군의 주력을 북쪽으로 끌어내기 위한 양동작전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주공은 다른 곳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르덴 숲이었습니다. 전차가 통과할 수 없다고 믿었던 그곳을 통해 구데리안이 이끄는 독일 기갑 군단이 돌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천 대의 전차와 차량이 좁은 산길을 따라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만약 프랑스 공군이 이 순간 폭격을 가했다면 전쟁의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프랑스군은 독일 공군의 제공권 장악으로 인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5월 13일 독일 기갑부대가 스당에서 멘즈강을 건넜습니다. 이곳을 방어하던 프랑스군은 대부분 예비군과 두 선급부대였습니다. 정예부대는 모두 벨기에로 이동한 뒤였으니까요. 슈투카 급강하, 폭격기에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퍼부어지는 폭탄산 세례. 프랑스 방어선은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제 독일 기갑부대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벨기에로 진격한 연합군의 후방이
완전히 열린 것입니다. 구데리안의 전차 부대는 서쪽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목표는 영불 해협, 북쪽의 연합군을 포위 섬멸하겠다는 대담한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격전, 블리츠크리그였습니다. 공군력과 기갑부대의 결합, 그리고 무자비한 속도.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이었습니다. 프랑스 최고 사령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전선이 어디서 무너지고 있는지, 독일군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통신체계는 마비되었고 지휘 계통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막심 베이강 장군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습니다. 프랑스군은 전쟁의 본질이 변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월 20일 독일군이 영불 해협의 아브빌에 도달했습니다. 불과 10일 만에 프랑스를 가로지른 것입니다. 벨기에로 진격했던 연합군 최정예 부대 40만 명이 북쪽 해안에 고립되었습니다. 됴케르크로 몰린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극적인 철수 작전 끝에 일부가 영국으로 탈출했지만 모든 중장비와 보급품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혼자였습니다. 최정예 부대를 잃은 프랑스군은 급하게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사기는 이미 땅에 떨어졌고 지휘 체계는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6월 5일 독일군이 남쪽을 향한 최종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여전히 프랑스군이 독일군과 대등했습니다. 하지만 정신력에서, 전술에서, 지휘력에서 프랑스는 이미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전차 부대는 마치 버터를 자르듯 프랑스 방어선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수백만의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도망쳤고 도로는 혼잡으로 마비되었습니다. 6월 10일 이탈리아가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무너지는 나라에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기회주의적 선택이었습니다. 6월 14일 파리가 함락되었습니다. 유럽 문화의 심장, 빛의 도시 파리가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독일군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스와스티카 깃발이 에펠탑에 걸렸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보르도로 피난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계속 싸울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84세의 원로 페탱 원수가 새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휴전을 요청했습니다. 더 이상의 유혈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프랑스 내부의 좌익 세력 확산을 더 두려워했던 보수 엘리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6월 22일 그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히틀러는 의도적으로 콩피에뉴 숲에 그 객차를 선택했습니다. 1918년 12월 11일 독일이 항복 문서에 서명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복수였습니다. 히틀러는 객차 안에서 프랑스 대표단이 조인하는 것을 지켜본 뒤 한마디 말도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승리는 완벽했습니다. 프랑스 북부와 서부 해안은 독일의 점령지가 되었고 남부는 비시 정권의 괴뢰 정부가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프랑스의 자존심은 6주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역사가들은 여러 원인을 지적합니다. 낡은 전술 교리에 집착한 프랑스 군부, 마지노선에 대한 맹신, 기동전에 대한 이해 부족, 정치적 분열과 패배주의.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변화를 잊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을 다시 치르려 했지만 독일은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는 전차 대수에서 독일보다 많았고 일부 전차는 성능도 더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전차를 집중 운용하는 기갑사단을 창설한 반면 프랑스는 전차를 보병 지원용으로 분산 배치했습니다.
전략적 사고의 차이가 전쟁의 결과를 바꾼 것입니다. 프랑스의 패망은 유럽 전체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독일의 서부전선 승리로 히틀러는 유럽 대륙의 절대 강자가 되었고, 이는 더 큰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런던으로 망명한 샤를 드골 장군은 자유 프랑스 운동을 시작했고, 레지스탕스는 점령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1944년 프랑스는 연합군과 함께 해방의 그날을 맞이해야 하게 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자는 미래를 잃는다고, 변화를 거부하는 자는 도태된다고. 1940년 프랑스의 비극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시대를 읽지 못한 한 나라의 초상이었습니다. KBS 역사 다큐멘터리, 더 많은 역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